칼슘이 흡수가 되지 않으면 소화불량, 메스꺼움, 또 변비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요즘 칼륨이 붓기 빼는데 도움이 된다고 칼륨 영양제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드신다든지 아니면 드시는 분들은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심약사 심현진 약사입니다. 저는 약사 커뮤니티 약국 브랜딩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타민은 사실 발견 순서에 따라서 비타민 A, B, C, D 이렇게 순서로 가게 되는데요. 비타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B, C가 있고요. 지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A, D, K가 있습니다. 근데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뒷면 꽉에 보시면은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드시는 영양제가 비타민 A인지 B인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의 다른 이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A는 레티놀이나 베타카로틴이라고 불리고요. 비타민 B1은 티아민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B2는 리보플라빈, 비타민 B3는 나이아신, 비타민 B5는 판토텐산, 비타민 B6는 피리독신, 비타민 B7은 비오틴, 비타민 B9은 엽산, 비타민 B12는 시아노코발라민이나 히드록소코발라민이라고 불립니다. 비타민 D는 콜레칼시페롤, 비타민 E는 토코페롤이라고 이름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비타민들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비타민 A는 눈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비타민 B는 피로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B, 6, 9, 12는 신경 비타민이라고 해가지고 신경이 결리는 분들한테 추가적으로 복용하면 제일 좋고, 비타민 B5는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한테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 비타민 B의 특징은 같이 8종을 함께 먹을 때 같이 흡수도 되고 작용도 같이 하기 때문에 비타민 B는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비타민 C는 항산화 효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 몸이 활성산소가 생겨서 굉장히 노화하게 되는데, 비타민 C를 보충해 주시게 되면 활성산소한테서 우리 몸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칼슘이랑 마그네슘, 비타민 D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요. 우리 몸의 뼈를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E는 항산화 비타민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어제 이거 촬영한다고 굉장히 잠을 설쳐서 막 어지럽고 캥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약국에 들러서 비타민 음료를 하나 마셨는데요. 그 비타민 음료에는 사실 비타민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그 음료 속에 있는 비타민 C는 안정성이 좀 없어가지고 비타민 C가 많이 깨졌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비타민 음료 속에는 비타민을 보충하는 목적보다는 타우린이라든지 카페인에 의한 각성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 비타민 음료를 마시는 경우가 많고, 비타민 자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비타민 음료 속에 있는 비타민들이 굉장히 농축돼 있는 비타민 알약 하나를 먹는 거를 저는 더 추천드립니다. 비타민 B랑 아르기닌이랑 궁합이 굉장히 좋다는 논문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많은데요. 아르기닌은 혈액순환을 돕고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굉장히 배출하는 걸 도와주는데요. 이 간에 있는 회로가 돌기 위해서 아르기닌과 비타민 B가 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B, 아르기닌, 비타민 C 같이 먹게 되면 간에 있는 요소회로라든지 간의 다양한 회로들이 잘 돌아가서 노폐물을 잘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제대로 못 챙기신다든지 아니면 다이어트 해가지고 영양이 전반적으로 불균형이 오신 분들은 종합 비타민을 통해서 부족한 영양 성분들을 골고루 챙겨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개별 비타민 같은 경우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복용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 B도 다 똑같은 비타민 B가 아니라 비타민 B 중에서도 비타민 B5, 판토텐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은 스트레스 많은 현대인분들이 조금 더 고려해 볼 수 있고, 비타민 B1 같은 경우가 더 많이 들어가 있다 하면은 구내염이 많이 생긴 현대인 분들한테 또 챙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비타민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타민은 전부 작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하면 비타민 C를 챙겨야 되는데, 종합 비타민은 C의 함량이 낮을 수 있는데 C를 단일 알약으로 먹게 되면은 1000mg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에게 부족한 영양 성분을 선택해서 보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분 같은 경우에는
칼슘은 흡수가 굉장히 안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철분과 칼슘 같이 먹으면 흡수가 안 되니까 2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반대로 칼슘이랑 마그네슘,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함께 드셨을 때 이점이 많기 때문에 영양제 자체도 같이 구성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철분 같은 경우는 비타민 C랑 같이 드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철분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 철분 영양제와 비타민 C가 풍부한 오렌지 주스 같이 먹으면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콜라겐이랑 비타민 C 같이 드시게 되면 콜라겐의 합성을 비타민 C가 돕기 때문에 두 개도 굉장히 궁합이 좋은 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칼슘은 마그네슘이랑 비타민 D랑 같이 드시면 좋은데요. 줄여서 칼마디라고 하는데요. 칼슘은 흡수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근데 흡수가 잘 안 되는 칼슘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부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들어보신 게 혈관의 석회화이실 겁니다. 칼슘이 흡수가 되지 않으면 소화불량, 메스꺼움, 또 변비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마그네슘은 뼈와 치아에 저장된 칼슘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뼈의 밀도를 높여주고요.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서 칼슘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칼마디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칼슘이랑 마그네슘은 사실 우리 몸의 천연 이완제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저녁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숙면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특히 스트레스 많은 현대인분들은 마그네슘을 300ml 꼭 챙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요즘 칼륨이 붓기 빼는데 도움이 된다고 칼륨 영양제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혈압약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이뇨제 드시는 분들은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연은 성호르몬 기능 또 그리고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입니다. 아연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ml에서 40ml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연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메스꺼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드시는 영양제의 아연의 총량을 꼭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영양제를 고를 때 이런 궁합 같은 걸 고려해서 만들어진 영양제들이 있어요. 그런 영양제로 고르신다면 보다 현명한 소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피로회복 영양제에 비타민 B랑 또 마그네슘 이렇게 두 가지가 안 들어간 영양제는 고르지 않는 편이에요. 특히 왜 그러냐면 저는 평상시에 신경이 굉장히 곤두서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있어야지 우리가 피로회복이라는 게 뭡니까?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쥐어짜서 쓸 수 있는 것도 피로회복이지만 쉴 때 충분하게 쉬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쉼을 도와줄 수 있는 영양 성분이 바로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저는 피로회복 영양제를 고를 때 마그네슘이 없는 영양제를 고르지 않고 마그네슘 자체가 300ml에서 400ml 정도의 1일 함량을 가지고 있는 영양제로 고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마그네슘이 그만큼 들어가지 않은 영양제는 저는 굳이 고르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콜라겐에 비타민 C가 함께 들어가지 않는 영양제는 굳이 고르지 않아요. 비타민 C를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지만요.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먹어도 이게 우리 몸에 합성이 다 돼가지고 작용을 하려면 비타민 C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루테인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조금 나이가 젊은 상황이거나 황반변성의 위험이 크게 걱정되지 않는 분들은 굳이 챙기시지 않아도 되는 원료이고요. 가르시니아는 간독성이 살짝 나타날 수도 있는 원료이기 때문에 간이 안 좋다 하면은 챙길 필요는 없지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는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만이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받기 때문에요. 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효능을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미리 챙기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머리빨이 조금 얇은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모발 영양제 챙기시면 확실하게 모발이 굵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털이 붉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내가 하루 이틀 먹었다고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꾸준히 최소한 한 달 이상은 드셔보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건강식품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건강에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식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건강식품이라고 하고요. 이건 식품이기 때문에 뭐 적정으로 어느 정도의 양을 먹어야지 도움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반면에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나 성분을 사용받았다고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요즘은 건강기능성 식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않는 건강식품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전문가와 상담 후에 복용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연한 얘기라고 느껴질 수는 있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자기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약점을 파악을 해보고 일단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력 고려해 보시고요. 품질이 좋은 제품을 드시는 게 가장 좋은 꿀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요즘은 유튜브 같은 데에도 영양제 잘 고르는 방법 같은 것들도 나와 있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원료사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해외의 컨슈머랩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영양성분이라든지 해외 직구 제품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